집도 이 돈도 다 결국 내 거야. 그 순간 지민이가 울부짖으며 외칩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아들아, 아버지는 널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 맘속에 다가서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만수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아내 정순이 끓여온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그의 모습에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품격이 남아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주편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해졌네요. 연금도 나오고 지민이만 대학 보내면 우리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정년 퇴직 후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끔 꿈속에서는 교실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지민이 녀석,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진호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까 아이 공부 봐줄 시간도 없을 텐데. 정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녀 지민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요즘 아버지 진호와 어머니 서연이 너무 바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수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워낙 착하니까 스스로 잘할 거예요. 그보다 진호 사업이 요즘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전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던데. 아들 진호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서는 자주 한숨을 쉬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부모로서 깊이 묻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위해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 거잖아요.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편해지는 게 순서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만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뭔가 절망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지금 댁으로 가도 될까요? 서연이랑 같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도 남편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끊은 후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평온한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이 남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진호 목소리가 많이 이상했죠?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글쎄요, 사업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만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이제 어둠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런 평범함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온 그였기에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대략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곧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진호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만수와 정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호는 거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호야, 일어나거라.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만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진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지민이 대학도 못 보낼 것 같아요. 서연이 시어머니 정순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맛이에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지민이까지 무서워해요. 손주 앞길도 막히잖아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그래? 진호가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 있으면 정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의 연금으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업 같은 건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지민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의 표정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할 수 있겠니? 만수의 질문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정리하고 나면 다시는 사업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게요.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겠어요. 서연도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분수에 맞게 살겠어요. 지민이 교육비도 아껴가면서요. 결국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야 하마. 그 순간 진호와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서연의 눈빛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차가운 계산의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그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호는 다시 한번 깊게 절을 했고 서연도 시부모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작전이 성공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서연은 집 근처 카페에서 친한 친구 미영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외출 중이었고 지민이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가 도와주셨어?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시부모님들? 완전 호구예요. 진호가 무릎 꿇고 눈물 몇 방울 흘리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돈이긴요 하지만 연금이 매달 나오잖아요. 그거만 계속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중에는 아예 통장까지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면 될 거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심해요. 미영아,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 우리도 살아야죠? 게다가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며 계산기를 켰습니다. 시아버지 연금이 월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서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나올 거예요. 1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그때 서연은 자신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일찍 끝난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엄마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녹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민이는 궁금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시부모님들 완전 호구예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지민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할아버지를 호구라고 부르고 연금을 뜯어낸다는 말, 그리고 미리 상속받는다는 식의 차가운 계산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빠도 이런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민이는 휴대폰을 꼭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지민이는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며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정순이 사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아버지 돈을 속이고 있었어요. 정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민아, 무슨 소리야? 지민이는 엄마의 휴대폰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수는 녹음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로 여겨왔던 서연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지민이가 할머니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만수는 연금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호에게 준 돈이 정말로 사업 정리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아빠다. 사업 정리는 잘 됐니? 네, 아버지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영수증이나 정리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로 보여줄 수 있을까? 세무 관련해서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건 좀 복잡해서요. 나중에 정리되면 보여드릴게요. 만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진호가 평소보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서 누군가와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했다면서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는 것일까요? 결국 만수는 참지 못하고 진호를 불러 직접 만났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너에게 준 돈 정말로 사업 정리에 다 썼니?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대답해라. 정말로 비정리했었냐고?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들어본 그였기에 아들의 표정만 봐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거면 아들인 제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구시는 거예요? 만수는 아들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진호의 모습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진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것 될 건데 미리 받아서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뒤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를 향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몫이에요. 괜히 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연금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노인분들은 돈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만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들려준 녹음 내용을 정순에게서 전해 들었던 터라 서연의 진짜 속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치매 같은 것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를 만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구나. 만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교사로 살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바르게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이렇게 키워버린 것에 대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지민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 순간 만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변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연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진호와 서연은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연금 관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기 사건도 많고 해서 연금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서연이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연금 관련 서류들을 거실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한 거냐? 내 피와 땀이야! 너희가 감히 이걸 발로 차버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거실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쌓아온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대담해진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가 피와 땀이에요.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 집도 이 돈도 다 결국 내 거잖아요. 진호가 아버지를 밀치자 만수는 비틀거렸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는 아들의 힘이 버거웠습니다. 정순이 깜짝 놀라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늙은이가 돈만 움켜쥔다고 젊은 세대가 살아갑니까? 시대도 변했는데 언제까지 옛날 생각으로 사실 거예요? 서연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순마저 늙은이라고 부르며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힘들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돈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다툼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어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서연은 딸의 말에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어린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후보라고 했던 거 다 들었어요. 지민이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진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민아? 만수가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할아버지를 호구라고 했어요. 연금도 뜯어낸다고 했고, 나중에 상속받을 거라서 미리 받는 거라고도 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볼 것도 없구나. 정수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을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호는 술김에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살기 힘들다고요. 아버지 돈 좀 쓰면 어때요? 그 순간 지민이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왜 이래요? 지민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옳아요. 만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밀치던 순간 며느리가 자신을 늙은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모습, 그리고 손녀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감싸던 모습까지. 새벽 5시 만수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에서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정순이 잠에서 깨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뭐 하시는 거예요? 준아,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어.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지민이가 있잖아. 그 아이라도 지켜줘야지. 만수는 캐리어에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야, 아빠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수 없겠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을 너희가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려 하고 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 지민이만은 바르게 키워. 편지를 거실 탁자 위에 놓고 만수는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지민이는 할아버지의 캐리어를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가요. 아빠, 엄마랑 안 살래요. 지민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넌 여기서 공부해야 해. 할머니도 있고. 싫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도 싫어요. 지민이는 급하게 방으로 뛰어가서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말 들어라. 넌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시면 저도 갈 거예요.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나쁘게 하니까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때 정순이 나와서 상황을 말렸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하지만 넌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와 함께 있자. 결국 만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니 지민이가 창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은 사람답게 컸는데 정작 내 자식은 3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른 인성을 심어주려 노력했던 자신이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만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전 제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작은 고시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선생님이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한데 전화 너머로 제자 민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오세요. 방 하나 비워놓을게요. 만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시련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존심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었습니다. 진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일시적으로 연명했던 사업이 결국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기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진호 씨, 이번 주 안에 돈 못 구하시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진호는 점점 초조해졌고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연아, 내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여유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혼자 두고 간다고?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호 씨도 알잖아요. 저는 이런 생활 못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협박 전화 오고 저는 못 견디겠어요. 실제로 서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해외 거주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한국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이는 시어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진호는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숨어 있었지만 결국 발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집에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하나씩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만수는 제자 민석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선생님께 작은 강의실을 제공해 주었고 만수는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셔서. 학부모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수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매일 할아버지 생각했어요. 지민이는 할아버지의 작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 지민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일 큰 제자예요. 평생 곁에 있을 거예요. 만수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실망했지만 이 아이만은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순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호가 요즘 거리에서 지내고 있대요. 만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사업도 아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칠째 거리에서 떠돌며 지내던 그는 결국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초라한 몰골의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자라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호야,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세요? 내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신다. 그때 만수가 지민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진호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만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호야, 일어나거라. 만수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는 널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로 달라질게요.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엄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있잖아요. 절대 할아버지 곁 안 떠날게요. 만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실망스러웠지만 이 아이만은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민아, 할아버지도 너를 지켜줄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없었고 진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일자리를 구해서 지민이 교육비도 제가 책임지겠어요. 진호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기억해라. 부모의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워해야 하는 거고. 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만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지민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제일 훌륭해. 만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 아이만은 바르게 키워서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변했고 손녀는 곁에 있었으며 자신도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잔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각색하여 만들었어요. 다음번 사연은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